첫 번째 달려보죠. 오토바이가 와장창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하면서 저희한테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네요. 만나보시죠. 자, 반짝 불이 켜지고 한 남성이 계단을 내려와서 나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백스텝, 우편함을 쓱 보더니 현관 바닥에 언제 왔니? 자, 가더니 털썩 주저앉습니다. 한참 그렇게 그냥 어슬렁 자, 반대편, 자, 가요. 지금 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반대편에 세워진 주차 금지 안내판을 발로 퍽, 그러더니 또 퍼질러 앉아가지고 또 꾸벅 어슬렁 하면서 졸고 있어요. 아유, 화상아, 아이고, 자, 그러더니 또 기립하, 자, 호랑나비 춤을 추듯이 왔다리 갔다리, 자, 그러더니 터덜터덜 그 주변을 또 맴돌더니 또, 자, 뭐에 기대는데, 뭐야 이거? 아이고, 세상에 오토바이 2대가 중심을 잃고 와장창 도미노. 자, 그러거나 말거나 비틀비틀 사라지는 저 남성 좀 보십시오. 자, 진짜 제가 바이크 타는 입장에서 이런 영상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찢어집니다, 진짜. 네, 지난 7월 29일 배달기사인 제보자는 비가 왔지만 주문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데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황했지만 조심히 운행하면서 배달을 간신히 마치고 수리센터에 갔지만 왜 고장이 났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의문은 며칠 뒤에 풀렸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오토바이 중에 오른쪽이 제보자의 오토바이입니다. 윗집에 사는 사람이 아침에 오토바이가 쓰러진 걸 보고 제보자의 오토바이도 일으켜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그날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건데요.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고 제보자는 범인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안내 문구도 써붙여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결국 재물손괴로 신고했습니다. 자, 인근에 사는 이웃의 소행 아닐까요? 자, 근데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 사실은 건물에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사건 있은 후 얼마 지나서 비슷한 인상착의 사람을 봤고 건물에 어떤 사람과 얘기를 나눈 걸 봤다고 합니다. 결국은 아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고 또 CCTV 확보됐기 때문에 경찰에 이 남성을 좀 재물손괴죄로 처벌해달라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경찰에서 재물손괴가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왜요? 재물손괴죄는 고의죄예요. 일부러 해야 되는데 과실로 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경찰의 설명인데 저는 앞에 거 다 비춰보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최소한. 아니, 전단지를 때도 재물손괴인데. 네, 미필적 그건 있다고 봐야 돼요. 앞에서 보면 뭐 넘어뜨리고 그냥 상관없다. 미필적 고의 뭐냐면 내가 이거 손괴할 수도 있지만 손괴되든지 말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미필적 고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 술 좀 취한 것 같은데 그런 행태로 엄청 돌아다니면서 온데 차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재물손괴의 가능성, 고의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영상에 보면 저 사람 술도 술이지만 폭력적 성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게 좀 걱정돼서 일단 제보를 했다고 경각심 알려주려고 제보를 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유명 피아니스트 성매매 의혹입니다. 자, 세계적인 권위의 콩쿠르를 여러 석권했던 유명 피아니스트 A씨, 다소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성매매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 있었다라고 지금 고발을 당한 겁니다. 서울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관련해서 고발인이 당시의 정황이 담긴 증거도 경찰에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지난달 27일에 이미 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마 조사를 받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당시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을 했고 변호인은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명예훼손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이혼 과정에서 구설수염으로 올랐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혐의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거 2020년이라고 해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던 작던 처벌을 받을 가능성 정말로 성매매를 했다면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안방 아닙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사진 2장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광역버스 운전석 뒤쪽 자리에 앉은 여성 맨족을 척 저렇게 곧게 뻗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 앞에 적혀있는 경고 문구 발 올리지 마세요. 넌 짖어, 난 그래도 올려. 자, 저 양반 말고도 얼마나 맨족을 올려댔으면 저런 걸 붙여놨을까 싶기도 한데, 자, 박 교수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사람은 외국인이다. 한국인이 아니기에 저 글귀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다. 자랑스럽게 외쳐주십시오.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한국인이십니다. 네, 용인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렇게 발을 올리지 마세요라고 씀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올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50대 혹은 60대 여성으로 보인다고 하셨고요. 제보하신 분은 본인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주는지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제보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버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차입니다. 사진 만나보시죠. 자, 여긴 KTX 내부입니다. 여성이 좌석 위에 족을 올리고 가로 본능을 아니군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아무튼 이제는 아니야. 벌러덩 제대로 누웠습니다. 어머머머머, 예, 느신랑 은배씨 진짜 근육질이더라. 예, 요즘 KTX 자,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KTX에는 침실칸도 있나요? 자, 이거 정말 들어 누웠습니다. 지금 아예 그냥. 자, 양 변호사님, 자 보시면 말이죠. 저 뒤에 앉은 분도 맨 족을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자, 제발 좀. 그러게요. 저거를 제보하신 제보자분은 이걸 지난 8월에 KTX 열차 안에서 찍은 거고요. 그때 4살짜리 어린딸도 같이 타고 있으셨답니다. 그 굉장히 민망하셨을 거 아니에요. 통로 건너편에 여성분이 앉았는데 저기에 앉아서만 한 게 아니라 뭐가 찌푸대는지 객실 내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통화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좌석에서 이렇게 스트레칭까지 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하는데, 또 제보자분은 이게 보다 못해서 이 안내원에게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또 얘기 호소도 했는데, 그냥 안내 방송으로 자제해달라는 방송만 나오고 그쳤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지적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저러지 좀 마세요. 좀. 자, 다음 이어갈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자, 충격적인 도로 위 상황 한문철 TV 만나보시죠. 자, 빨간불에 신호 대기 중. 자, 그런데 저쪽에서 윗옷을 시원하게 벗은 남성 출연. 그러더니 앞차에다 대고 설마 야, 너 뭐해? 아유, 이때 신호가 바뀌어서 앞차가 출발합니다. 남성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도로에 멀뚱멀뚱 있어. 자, 저희 옆집 강아지가 주차된 차 바퀴에다가 소변 누는 거 제가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충격적이죠. 자, 지난 1일 도로입니다. 대한민국이고요. 코리아. 대한민국에 있었던 얘기인데, 신호 대기 중에 한 남성이 상의 탈의하고 나와서 다른 차에 기대면서 소변을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된데, 신호가 빨리 바뀝니다. 신호가 바뀌면서 차가 출발하니까 몇 걸음은 따라가 봐요. 그렇지만 더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소변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차량에서 좀 버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좀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되고. 근데 탑승자가 혼내는 모습은 있었다 합니다. 불박차 차량 그 얘기에 따르면.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뒤에 이제 불박차에 어린 딸이 이제 있었는데, 아이고. 딸이 저걸 보면서 그나마 동심의 세계입니다. 혹시 아빠 불 나는 거 막으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해요. 아이가 뭐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아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하필 저 구역에 소변을 봅니까? 그렇다고 갓길에 보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여러 장소가 있는데 저기는 정말 도로 한중간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저 양반 좀 약한 거 아닌가 싶기도 그래서 하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 차량, 친구야 가면 안 되잖아요. 가버렸어요. 친구야 가면 안 되잖아. 데리고 가 좀.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식탐의 끝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네, 식탐이 관한 직장 동료 때문에 괴롭다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연자 회사에는 화장실이 딱 2칸만 있는데요. 그런데 화장실에 갈 때마다 옆 칸에서 과자 냄새, 라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이유는 한 여성 직원이 간식에 선풍기까지 챙겨서 몰래 음식을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탕비실에서 먹으면 냄새 때문에 눈치 보여서 그럴 수 있겠다 싶다가도 이런 행동이 하루에 2-3번은 꼭 반복된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맛있는 간식이 생기면 이 직원이
직원이 몰래 챙겨서 다른 직원들은 못 먹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루는 한 직원이 유명한 과자를 사와서 다 같이 먹으려고 탕비실에 뒀는데요. 잠시 후에 과자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여성 직원의 수납장에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 동료 이야기로는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퇴근하기 전에 이 여성 직원이 탕비실에 들렀다가 나왔고 사연자가 수납장을 열어보니까 이 과자 세트가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지적하자니 먹는 걸 가지고 이야기 꺼내기도 좀 그렇고 가만히 있자니 너무 답답하다고 하는데요. 동료의 식탐 솔직하게 지적을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엔접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자는 자아입니다. 상희야, 너가 선배잖아. 사회생활 하루라도 더한 네가 다혜 걔한테 따끔하게 지적해줘야지. 화장실 가서 몰래 컵라면 먹는 게 정상이니? 대전 성땡당 튀김소보로 숨겨놓고 혼자 먹는 게 정상이야? 그거 나중에 놔두면 걔 나중에 대형 사고 친다. 걔를 위해서라도 따끔하게, 동그라미. 역시 우리 교수님 좋습니다. 다음은 그냥 모른 척 하자는 자아입니다. 상희야, 얘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뭐 그렇게 또 그냥 지적을 하네만 해. 고민이야. 다혜 걔도 직간에는 라면 냄새 풍기기 미안하니까 화장실 가서 먹는 거겠지. 변기 위에서 앉아가지고 먹는 걔 마음은 또 어떻게니 또. 아유, 난 걔 좀 불쌍하다 얘. 튀김 소보루도 그래. 오줌 먹고 싶었으면 그걸 숨겨놓고 지 혼자 먹겠니? 모른 척해. X. 자,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일단 이 과자, 공용 과자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 과자가 그게 왔을 때는 아주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서만 먹어야 됩니다. 거기서 배가 불러서 못 먹으면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방송국에도 이제 사실은 과자가 제공이 되는데 그 과자 예전에 이제 패널들 중에 막 다 가져가는 있었는데 그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지적한 바도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왜?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거는 여기서만 먹어야 된다. 딴 데 가서 막 나눠주고 이러더라고요. 왠지 박상희 교수님 같은데? 아니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하면 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 불문율을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공용 과자. 그리고 화장실은 저는 조금 납득은 하는데 화장실에서 먹는 경우는 거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군대에서 먹을 수 없을 때, 훈련병 시절 때. 막 그럴 때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같은 거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먹거든요. 그거 말고는 화장실에 먹는 경우는 사실 납득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얘기 한번 들어보고 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불문율 좀 지켜라. 배부르면 여기서 다 먹고 가라. 소부르고 먹어. 여기서 다 먹어라.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이게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좀 찜찜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분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 누구를 떠올려도 아무리 먹고 싶다고 화장실 가서 라면을 먹는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일종의 폭식증, 그러니까 양극성장애나 조현병 같은 게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박상희 소장님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분 그냥 두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누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화장실 가서 라면 먹는 사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의견이 정말 궁금한 것이 백다희 아나운서가 우리 사건 반장 팀 그 사무실에 와서 저희 방에 있는 과자를 다 가져가요. 아, 이거 짜증나 또 죽겠어, 모함을 진짜. 하시네요. 이렇게 또. 뭐라고요? 이렇게 또 모함을 하시네요. 네. 아니, 뭘 모함이야. 내 눈으로 봤는데. 아니, 전혀 아니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식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같이 먹으려고 놔둔 거를 혼자 몰래 숨겨둔 거는 식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뭐 화를 내진 않더라도 조용히 잘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박 교수님. 네. 상담해드려. 네. 일단 과자는 제가 찔렸는데 저기 박 그- 변호사님께서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셨어요. 뭐 적어주시던데 누군가요? 아니, 얘기할 수 없고요. 하여튼 과자는 저만 먹어서 지금 패널 중에서는 제가 그렇구나. 굉장히 찔렸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섭식 장애예요. 그러니까 그쵸? 네, 네. 섭식 장애예요. 그러니까 섭식 장애라는 것은 거식증, 폭식증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음식을 완전히 거부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폭식을 하는데 그 폭식의 증상에서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일반인들 중에서 화장실에서 컵라면을 먹는 건 너무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단에서 통제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음식에 대한 통제력이 지금 없어요. 화장실에서 먹고
같이 먹어야 되는 거 다 가져가서 훔치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은 섭식장애로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 얘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도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괴롭게 하는 거니까 정말 애정이 있다면 좀 둘이 만나서 정말 섭식장애인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얘기해 주신다면 전 찬성인데 그냥 이제 먹지 말라고 식탐으로 몰아가는 거는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축복익님 맛있는 건 같이 먹고 싶지 않나요? 라고 하셨고요. 구름빵빵님 저건 개인 간식이 아니니까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32님은 익명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